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급락 나올 때는 그렇다 쳐도 다시 급등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라도 시세를 좀 따라가면서 회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유튜버가 됐든지 간에 뭐 다른 영상들을 더 시청을 같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엔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꼭 김대표 영상만 보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차트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료나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희망들을 줄 텐데 맞아요. 근데 그 재료라는 게 이미 반영이 된 재료인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 반영을 해나갈 수 있는 재료인지 이거부터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 재료는 재료지만 이 재료가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재료인가 그렇지 않은 재료인가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엔캠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아서 빠지는 거는 기본 베이스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우리 막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거의 금융위기급의 폭락이 있었는데 그런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잘 보세요. 결국에 바짝 최근에 엔캠이 이렇게 작살난 건 뭐 때문이에요? 시장 때문이잖아. 그럼 이 시장이 왜 빠졌냐고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엔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죠. 엔캠이라는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폭락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엔캠이든 뭐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비중을 덜어내고 매도를 해서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고만 외쳐. 이게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고만 외친다고 다 그게 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자 보십시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최근에 급락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AI 버블론,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세 번째 중동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네 번째 트럼프 리스크, 다섯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쵸?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게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게 왜 발생한 거죠?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어요. 그쵸? 일본 금리 인상이 이번에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일단 7월 31일 날 일본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어요. 왜 깜짝 금리 인상이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는요.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77% 정도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올려봐야 잘해야 한 0.1포인트 정도를 올릴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어요. 아니 미국은 뭐 0.5, 0.75 뭐 이런 식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고작 이거 0.1에서 0.25 올렸다고 이 난리 부르스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아무튼 일단 7월 31일에 이런 식으로 깜짝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일단 금리 인상을 최초로 발언한 거는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총재가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금리가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초토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죠?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리는 거는 총재가 올렸고 중단 발표는 부총재가 했어요. 뭐 이 인간이 조금 민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일본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중국은 그래도 영향이 좀 덜 하긴 했죠. 일단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요. 이게 한 번에 그냥 막 뚝뚝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금리일 때 금리를 인상하려면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0.1 단위가 막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한 번에 0.5 빅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이러니까 뭐 0.1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경기 컨디션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0.1을 올릴 거를 0.25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0.5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모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경제와 물가 변동이 우리의 전망에 따라 움직이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갈 생각이다. 그때는 0.5%포인트의 벽을 의식을 좀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의식하고 있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0.5 이상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좀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0.5를 넘긴다, 이거는 뭐 김정은 핵폭탄급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여러분들 일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트럼프랑 짜고서 주가를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이 났는데,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니케이만 두드려 맞았습니까? 아니죠. 미국 증시도 다 두드려 맞았어요. 한국은 뭐 당연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주요국들의 증시가 다 두드려 맞았는데 미국까지 이런 영향을 줬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요,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미국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데 이번에 이 제닛 옐런의 재무장관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미국을 두드러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해요. 지난 4월 말에 실제로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옐런 허가 없이 개입을 했다가 옐런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증시까지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러가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옐런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금리 인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임의로 실행한 금리 인상이라면 이건 옐런 성격상 가만히 두지 않을 문제다라는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뭔가의 수를 쓰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변수로 작용이 된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지수는 한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죠. 리먼 쇼크 당시를 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보다 더 큰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러한 모든 하락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엔캠이 됐든 HLB가 됐든 그런 종목들까지 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아시겠죠? 엔캠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너무 시야를 좀 좁게 두고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얘 차트가 뭐가 어떻네 저쩌네,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는 좋은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차트만 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분석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한다. 왜? 샀다가 물리면 그냥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으면 되니까 언젠가 올라오겠지. 잡주 아니라며, 죽는 종목 아니라며. 근데 그거에 대한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도 다 날리는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날리는 머리카락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일본은요 1989년부터 해서 90년까지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2.5%에서 6.0까지 올렸었어요. 꽤 크죠? 이게 이제 2.4배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부동산 시장부터 모든 버블 붕괴에 일본 지수도 다 작살나고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올렸던 금리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0에서 0.1 요거 기준에서 이번에 올린 0.25까지 이렇게 인상한 폭이 평균 금리가 5배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갭을 생각하면은 이게 타격이 꽤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2.4배였던 게 지금은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는 또 뭐냐? 9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죠.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물론 경기 침체, 리세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리세션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연착륙으로 인한 금리 인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꺾이고 ISM 제조업 PMI가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건데 리세션으로 내리는 금리 인하네 라고 이제 시장이 오바해서 벌써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의 1990년대를 또 재현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일본 또 장기적인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일본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당장엔 안 올린다고 했지만 근데 또 미국은 금리를 내려. 그러면 갭이 좁아지죠.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당장의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이거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완전한 신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침체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 요거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시간은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버블 붕괴까지 7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으로부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참고하면 또 이것 또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리스크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엔캠이 두드려 맞은 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10분 넘게 떠들면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엔캠에 직접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고요. 그러면 당장 지금 이제 돌아오는 4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달부터 4분기로 들어가는데 10월부터 내년 1, 2, 3월까지 이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엔캠이 여러분들의 매수가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교체하고 갈아타야 돼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시든 뭐가 됐든 대응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은 폭락과 급락을 하던 게 어느 정도 멈췄죠. 멈추고 4분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4분기는 10월달부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8월 초잖아요. 그러면 8, 9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물론 뭐 10월 1일부터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2, 3개월이면 어지간한 종목들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가 혹시나 4분기 진입할 때까지 엔캠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8, 9, 10월이라는 3개월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린 거예요. 무슨 기회? 다른 쪽으로 옮겨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침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혹시나 맞물린다면 시장이 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엔캠의 시세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거 구경도 못하고 더 빠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 80%, 90%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뭔가의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더 큰 어마어마한 대참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캠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 엔캠이 뭐 전에 얘기에 대한 기술력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기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 거 가지고 희망 고문하는 영상들 다 집어치우세요. 그만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가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구분을 못하면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쵸? 엔캠에 대한 사업의 가치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요, 주가에 그렇게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엔캠을 저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거에 반영됐던 그런 내용 말고, 사업의 내용과 그런 호재거리 말고 지금부터 엔캠을 꼭 사야 돼. 반드시 사야 돼. 지금 엔캠 16만 원은 너무 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면 매수해도 됩니다. 그냥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60% 빠져서 그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실 거면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엔캠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논리와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단 반영된 거 빼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걱정이 엔캠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두드려 맞아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엊그제 폭락장 여러분들 살벌했죠? 그런 시장에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남들보다 덜 깨지거나 남들 울 때 우리는 웃어요. 제가 엊그제 폭락장 정리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러한 폭락을 벌써 3번째 맞아보는데 되게 좋은 귀중한 경험이라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 다가오는 폭락에 여러분들 인생 배팅을 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결국에 폭락장에 인생이 역전되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살면서 겪기 힘든 폭락장을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왜 그냥 핸드폰 덮어두고 넘어가죠? 무조건 어마어마한 하락이 온다? 이건 아니지만 솔직히 불안한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불안하면 대비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캠을 매도해서 엔캠이 마이너스 40%든 마이너스 50%든 중요하지 않아요. 엔캠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을 때 이 교체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50%다 플러스 100% 수익 내면 본전 오는 거잖아요. 이런 수익 낼 수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도주를 컨택하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구라는 거는 가능은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예요. 왜?
어떤 후회를 하시냐? 그래, 내가 김 대표 믿고 한번 엔캠 내일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엔캠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종목을 드리겠죠. A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고 해. 매수를 하려고 하고 매집을 하고 있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엔캠이 급등해. 근데 얘는 아직 지금 매수 중이니까 뭐 크게 안 움직여. 후회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면 이 타이밍도 못 맞췄냐고 저한테 또 욕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종목 안 드리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엔캠이 언젠간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 걸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까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성스럽게 분석한 종목을 대응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엔캠 복구돼요. 엔캠 복구시켜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종목 교체해놓고 얘가 오르기 전에 엔캠이 먼저 오른 거 가지고 후회하시고 원망하고 그럴 거면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도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긴 할 건데 분명히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 있는데, 근데 얘가 올라가기 전에 엔캠이 먼저 급등했다라는 이유로 저를 원망하실 거면 연락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유하세요. 근데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 2, 3개월 동안 지금 3분기의 실적이 좀 괜찮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충분히 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투정을 부릴 거면 저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 차트는 종목이에요, 종목. 그리고 밑에는 코스피입니다. 코로나 때 코스피 급락하면서 다 박살날 때 진단키트 급등하고 실적 잘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등 보였었죠. 여기도 보시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한참 많이 올라가고 뭐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죠. 이때는 같이 동행했던 흐름. 여기도 셀트리온 동행했던 흐름. 삼성전자 마지막 피날레로 동행했던 흐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어마어마한 상승 보였죠. 위직 스튜디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금리 인상부터 이러한 내용 다 두드려 맞고 있는데 방산주 계속 올라갑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주도주예요. 보시면 그러한 LIG 넥스원을 저희가 지금도 일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차전지 시장 한참 못 가는데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전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에코프로도 실제로 저희가 1100% 정도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 몇 년째 우상향만 보이고 있죠. 지수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시장이 잘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폭등, 한미반도체 폭등, 지수 여전히 못 가는데 화장품 폭등.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도주 저희가 또 갖고 있죠. 300%대 이런 식으로 수익. 라면도 한참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폭락을 보인다라는 건 뭐 뭔가 악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재가 어떤 기업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거나 호재인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알코올, 소독 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이 혹시나 크게 급락을 보이거나 했을 때는 방어조 성향들로 포트폴리오 구축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황이 매우나 호황인 그런 산업들을 접근을 한다면 악재지만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세팅을 해두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종목을 교체했을 때 이제 넘어오면 얘는 얘대로 가요. 얘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걱정은 안 해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오르기 전에 엔캠이 살짝 튀면 이거 가지고 원망을 한다. 그 원망을 안 하실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타이밍을 제가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들? 얘가 먼저 오르니 얘가 먼저 오르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좀 현실적인 투자를 하자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엔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꽉꽉 물려있던 종목이 있으면 지금부터 2, 3개월 안에, 진짜 3분기 안에는 빨리 뭔가 손을 써놓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려있는 상태에서 반등도 안 나오는데 시장이 폭락 나오면은 그거 진짜 영원히 복구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락률로 여러분들 계좌에 영원히 묻혀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위험한 거, 위기의식을 가질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좋은 것만 듣고 싶거든. 근데 저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좋은 것만 얘기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싶으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위로만 받고 싶어. 그러면 누굴 찾아가라고?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라고요. 가서 상담 받으세요.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고서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요. 김 대표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오는 게 지금 뭐 유료방에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드리겠다고요. 그럼 이걸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마음에 들면 뭐 결제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 중요한 건 엔캠부터 급한 불을 끄자고요. 지금 도와드릴 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발 이 영상이 좀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시청하셔서 진심이 좀 잘 전달됐기를 바라봅니다. 언젠간 여러분들 이 영상이 레전드로 남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되면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엔캠 25만원에 손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20만원 손절하라는데 안 했죠? 17만원 왔는데 지금 또 애매하게 되어 있죠? 결국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3번의 기회를 다 드렸어요. 아무것도 대응 안 했죠? 마지막 4번째 기회 나갑니다. 5번째는 없어요. 뭐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4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는 뭐냐? 손실을 떠나서 복구할 수 있는 플랜을 드리겠다. 근데 이 기회도 안 잡는다?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략 영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